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2년에 시행됐던 고3 4월 학력평가, 육아의 상도와 권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이 지문은 육아의 상도와 권도에 관한 연구가 가라는 지문으로 병자호란과 이렇게 중화까지가 나라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랑 나가 같이 등장하는 지문인 경우에는 가와 나의 공통점 아니면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가와 나의 공통점과 아니면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와 권도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보편성이라는 게 상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특수성이라는 게 권도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상도와 권도의 뜻을 보면 상도는 항상 변하지 않는 떳떳한 도리, 항상 지켜야 할 도리이므로 보편성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권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련해서 내용일지 문제에 상도는 보편성과 권도는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도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질문인 권도와 상도 중 보편성에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저 볼게요.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자, 여기 1문단까지는 보편성, 특수성과 관련된 상도와 권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권도, 상도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는 인간 존재의 형 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이거 도 개념 이해 못한다고 머리 잡으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알죠? 그냥 도의 개념은 이런 거구나. 형 이상학적 원리랑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 의, 예와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다. 자, 우리 인, 의, 예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윤리 시간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인, 의, 예는 모두 상도, 보편적인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은 상도랑 같은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특히 이 지문에서는 상도와 권도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상도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자, 학생의 인이 예를 제외한 상도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일지 문제에 인이라는 권도는 어질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까요, 여러분? 그쵸. 우리 인이라는 건 상도라 했어요. 권도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상도의 종류와 권도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으로 제시한다.
자, 잠시 상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일시적 대응인 권도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에 도덕적 딜레마에서 권도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맹자는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은 예이고, 예라고 했으니까 상도가 되고요. 그럼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는 게 상도가 되는 거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이다 라고 했으니까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예를 적용하면, 우리 상도를 적용하면 다른 형제인 남성은 형제의 부인인 여성과 직접 주고받기를 하면 안 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일 때는 주고받기를 직접 해도 인정된다. 따라서 부인이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맹자의 말 인용하고 있는 거죠.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 가와 나는 둘 다 특정 학자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선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까요? 그쵸. 나에도 특정 학자의 경험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가 자체를 봐도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게 맹자의 경험적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만 봐도 경험적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면 남녀 간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에, 형제의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왜인지 이유를 봅시다.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에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모든 방안 중에 자신이 선택한 이 방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만 권도의 합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에 권도의 합당성은 모든 방법 중 그 상황을 타파할 유일한 방법일 때 인정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권도의 합당성의 평가 요인이 나와 있는 거고요. 나와 비교하는 문제에 권도의 합당성 평가는 실행의 결과와 사건의 원인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권도의 합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문단 갈게요.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또는 얘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자, 반한다 라는 것은 반의 관계에 있다, 배치된다, 반대된다 라는 건데 자, 지금 반한다는 건가요? 그죠. 반한다는 게 오해라고 했으니까 반하지 않는다. 반의 관계에 있다, 배치된다, 반대된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내용 일치 문제에 권도와 상도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라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 권도든 상도든 모두 도라는 얘기죠.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라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위의 상황에서 남녀 간의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왜 종류인 상도와 권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가면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우리 맹자는 권도를 강조하긴 해요.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기반이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기반은 문제로 출제되기 좋습니다. 매우 중시했다. 그러면 맹자가 더 중시한 것은 상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권도의 기반이 되는 상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두 문단 있는데 이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고수해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척하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가의 하치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척하론자들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주화론자들의 입장이에요. 척하론자와 주화론자의 표면적인 갈등 이유는 청의 강화 조건 때문이죠. 따라서 청과 하친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맺지 않을 것인지 때문에 표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척하론자는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청과의 하친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대명의리가 뭐길래 그걸 지켜야 돼서 청과 하친을 못한다고 했는지 우리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이자 부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우리 보편적 규범 앞에서 나왔잖아요. 가에서. 바로 상도였죠. 그렇다면 지금 대명의리는 조선의 상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척하론자들은 즉 상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청과의 화친을 맺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주화론자들은 상도를 버리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데 그거는 두 번째 문단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척하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는 이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하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문책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에 따르는 도덕윤리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척하론자들이 걱정한 거는 명나라가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것보다는 상도인 대명의리를 포기하면 도덕윤리 붕괴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도, 대명의리를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척하론자들이 걱정한 것은 상도를 포기함으로 생길 수 있는 도덕윤리의 붕괴고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이 있었으며 상도를 포기하면 도덕윤리의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척하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면은 반면 채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채명길도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였고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의리를 계속 강조했어요. 따라서 채명길 가지고 대명의리를 버렸다,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학생이 예상한 내용에 상도를 지켜야 하느냐 버려야 하느냐에 대한 두 입장이 제시될 것 같다 라는 틀린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면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가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는데요. 우선 그는 척하론자들의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자, 중국 후진과 요나라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 역사 아니면 유학자 호안국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나라와 후진의 상황을 인용한 이유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채명길은 이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죠. 우리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한 이유이자 채명길의 주장 첫 번째는 척하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명의리가 바르다 해도 대명의리로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선이 망한다면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게 되죠. 자, 그리고 채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에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조공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까지 당할 의리는 없다. 조선의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채명길 주장 두 번째고요. 또한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하여 하므로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고 한 게 최명길의 주장 세 번째가 되는 거겠죠. 자, 최명길의 주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최명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에서 최명길의 주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기도 한데, 우리 지금 중국 후진과 요나라의 상황을 인용해서 척화론자들을 비판하고 호왕국의 주장을 인용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 합쳐서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최명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거 알려주면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7번 그래도 조금 풀어볼만 했죠. 자, 우리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1번이죠. 기역, 니은이에요. 자, 기역. 건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은 제시된 조선의 상황 중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 지금 조선의 상황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이거는 최명길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근거를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티귿. 보편적 규범으로 인간의 본질이자 권도의 토대가 되므로 맹자가 매우 중시한 것은 상도가 맞고요. 리을.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이 있었으며 상도를 포기하면 도덕윤리의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우리 척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죠. 따라서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11번 문제랑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문제 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일단 11번 먼저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건도의 합당성은 모든 방법 중 그 상황을 타파할 유일한 방법일 때 인정된다고 나와 있었으므로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권도 또한 상도처럼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권도랑 상도가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3번, 맹자는 권도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강조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3번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4번. 우리 당시 조선에서는 대명의리가 상도였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5번. 척화론의 의리는 견여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견여금석은 서로 맺은 맹세가 새나 돌과 같이 굳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우리 지금 명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리가 돌과 새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척화론의 의리는 견여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되고요. 12번 갈게요. 바로 자, 요나라와 후진의 상황을 인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나라와 후진 우리가 체험한 거 아니죠? 따라서 체험적 사례
체면기를 체험한 것도 아니니까 체험책 사례 안 되고요. 2번 구체적인 역선 맞죠? 그걸로 척화론자들 비판하고 있으니까 2번 적절하고요. 3번 간신느낌? 우리 요나라와 후진의 상황은 비록 신하의 강경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사례지만 그 신하를 간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간신의 게임에 넘어간 왕이 최후가 어땠는지 일깨워주기 위해 요나라와 후진의 상황을 인용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4번 허구적인 글? 어디에 허구적인 글이 있죠, 여러분? 자, 4번은 허구적인 글 보고 바로 걸러야 하는 선지였고요. 5번 청나라와의 하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조선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우리 지금 요나라와 후진의 상황은 요나라 때문에 후진이 망한 상황인데 그거 긍정적 영향인가요? 아니죠. 차라리 부정적 영향이었다면 적절했겠죠. 따라서 인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자료 말고도 다른 내신, 수능, 모의고사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나무 아카데미 한번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4월 학평 독서 지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